오늘 저희 직업상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인터뷰 전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아트 아카데미 홍대점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 황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을 강사라고 소개하셨는데요. 보기에 되게 동안처럼 보이시거든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안 올해 27살입니다. 저랑 동갑이시네요. 동안이세요. 근데 보통 강사라고 한다면 30, 40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20대 후반의 강사는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현장에서 요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요리하다 보면은 좀 반복적인 일상이 좀 무료하고 삭막하다고 느껴져서 전 사람이랑 대화하는 일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요. 사람도 만나고 요리도 할 수 있는 요리 강사라는 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강사로 지원하게 됐고 다행히 예쁘게 봐주셔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보통 대학을 네. 졸업하면 26살에 취업을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0, 40대 강사들이 많을 텐데 경력이 짧은 편인데도 어떻게 강사가 됐을까요? 현장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좀 30, 40대 분들은 아무래도 창업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창업에 관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실무적인 내용을 좀 빠르게 다뤄가지고 스킬이 생겼으면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강사로 일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죠. 대부분 요리 쪽을 생각하면 강사보다는 셰프를 생각하는데 강사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은 호텔 총주방장이 되는 거. 총주방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이 너무 요리 맨날 똑같은 요리만 하다 보면은 요리를 배우는 느낌이 아니라 좀 반복 작업, 단순 작업이라고 느껴져서 지금에서야 오히려 강사로 일하면서 훨씬 더 요리사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텔 셰프면은 그거를 거의 요리를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는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메뉴 한두 개 정도마다 한 병씩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메뉴를 매일매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진짜 강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맞네요. 강사가 되고 나서는 좀 여러 나라의 여러 계열 요리를 좀 많이 접하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계속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요리도 저도 지금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그렇네요. 요리 못하는 데서. 그러니까요. 학원을 한번 오세요. 배우러 가야겠다 우리. 그러면 황기현님께서는 강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아는 요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려면 제가 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100만큼 알고 있어도 80만큼 알려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법을 위해서 좀 사람 대하는 법에 대해서 스피치 같은 거 연습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수업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좀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런 강의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 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저 동료 직원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보다 경력이 있으신 강사님들한테 좀 강의법 같은 거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강의법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제가 2시간 반을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다 보면은 좀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시점도 많이 있고 그쵸? 3시간 2시간. 전반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요. 좀 어려운 수업은 3시간 정도.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쉬는 건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있는 반이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반은 쉬는 시간이 안타깝게도 1분도 없습니다.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은 강사가 되려면 경력이 필수인 건가요? 경력은 아무래도 필수적이기는 한데 만약에 경력이 없다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 레벨의 자기 개발 그리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자가 아닌데 강사를 하려면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조건이 있다면 꼭 전공자여야 한다거나 대회 수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당연히 전공자이면은 아무래도 좀 지식이 좀 더 해박하기 때문에 전공자가 가장 좋기는 하고요. 대회 수상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강사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대회는 아무래도 요리사로서 한 번쯤은 무조건 나가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수상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강사님한테 있는 수상은 어떤 게 있어요? 저도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요리 대회는 여러 군데 나갔었고요. 전국 대회 기준으로 상은 5개 보유하고 있죠. 대박. 분야는 다 다른. 분야는 뭐 전시처럼 조금 간단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바로바로 감점까지 하는 라이브 키친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갔었고 다 수상은 운 좋게. 되게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강사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원. 네, 저희가 그냥 일반 회사 취업할 때처럼 이력서, 공고 보고 하는. 그렇죠. 공고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이력서에는 아무래도 강사 경력은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사로서 경력 같은 것만 많이 집어 넣었고요. 그러면 실습 시험 같은 것도 있나요? 면접을 볼 때 강의하는 거를 모의로 한번 진행을 해봐요. 모의로 대박. 강의를 한번 진행해보고 저도 첫 강의 때는 말도 잘 못하겠고 제가 하는 요리도 조금 어색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면접 볼 때는 대부분 다 그러세요. 아무래도 모의로 면접 한번 보고 강의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트레이닝 완성됐을 때 강의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혹시 어떤 게 준비해 왔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일식기능사를 모의로 한번 면접을 보고 시작을 했고요. 일식기능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직접 하신 건 어떤 요리일까요? 제가 면접 볼 때 모의로 했던 거는 전복 버터구이 그리고 김초밥 2가지 메뉴를 맛있다. 근데 회 되게 잘 드시잖아요. 저요? 네. 유튜브로 배웠어요. 한번 검사해야겠는데요. 저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럼 강사를 하려면 이력서에 이것만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본인만의 특별한 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능사가 될 수도 있고 창업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화적인 좀 심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것들보다 자격증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듣기로는 자격증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능사 기준으로 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보거 기능사 가지고 있어요. 보고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쵸.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있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조리기능사 시험이요. 네. 조리기능사 시험은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장이 있어요. 그 시험장에 가서 어떤 메뉴가 나올지 몰라요. 정해진 몇십 가지 메뉴 중에 랜덤으로 2가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바로 빵점 처리가 될 정도로 좀 혹독하고요. 그 메뉴 시험 통과한다면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 한 번에 올패스? 한 번에는 아니고요. 준비물을 까먹고 못 가져간 적이 있어서 진짜요? 그런 시험에서는 사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준비물 안 갖고 가면 준비물이 있어야 우선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어이없게도 도마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도마를 빌려서 했는데 아무래도 공용 도마는 이렇게 울퉁불퉁 그래서 칼이 안 썰리더라고요. 나는 요리 재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재료는 다 지급이 되고요. 도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거 기능사 할 때 그랬어서 보거는 무조건 도마를 가져가야 돼요. 보고는 거기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재료까지 사가지는 않아요. 신기하죠. 너무 보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를 잡고요. 그 기능사를 따게 되면은 이제 살아있는 보거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러면 취득했던 자격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격증은 어떤 걸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보거가 가장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저한테도 보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뭔가 짤막한데? 추억팔이 안 해줘요? 바로 하나요? 네, 추억팔이 해주세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 다 한식 기능사, 양식 기능사 딸 때 나는 흔한 건 하기 싫어. 걔네는 후딱 따버리고 좀 특이한 보거 기능사 바로 도전을 했죠.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조리기능사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다니면 재료비, 수업비 이렇게 돈이 조금 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전문가를 빠르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겠다.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게. 조금 더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업을 저는 복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가장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강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공부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진행할 수 없는 수업을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으면 거기에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그 수업을 배워서 저도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 수업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게 가장 큰 복지. 그럼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냉장고를 열면 재료가 항상 있다 보니까 좀 강사님들끼리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바로 만들어가지고 좀 호화로운 식단? 귀찮지만 만들어 먹을 수, 좀 좋아하는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일반 회사원처럼 연차 제도도 있나요? 연차 제도는 물론 있고요. 조금 제한이 되는 거는 제 수업 해야 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려면은 저 말고 다른 수업해 주실 선생님을 좀 구해야 돼요. 직접 그래서 동료분한테 한 번만 수업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하는 시간은 하루에 수업 2번씩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 한 번당 2시간 반 정도 대략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수업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출퇴근은 수업 시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업은 수업 시간에 딱 진행할 수가 없고요. 수강생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려면 재료를 미리 준비해놔야 돼서 수업 시작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전에는 가서 재료를 미리 다 세팅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만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사다 놓는 거예요, 재료를? 저희랑 계약하고 있는 좀 식품 납품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재료를 미리 발주를 넣어놓고요. 그러면 수업하는 날에 아침에 신선하게 공급이 되죠. 우리 유리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요리사를 꿈꾸고 있거나 요리 강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은 혼자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 먹을 텐데 본인의 요리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많이 초대해서 요리를 많이 대접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나 가족이 먹어보고 조금 피드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혼자 요리하지 않고 주변인들하고 나눠 먹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 혹독하게 연습하는 걸로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오는 걸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